6, 5, 4, 3, 2, 1.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드디어 AMD 르노아르 CPU가 탑재된 젠북이 출시를 했습니다. UM433IQ라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젠북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쯤 전부터 출시를 했었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혁신을 이룬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CPU는 인텔을 탑재를 했었죠. 작년에는 AMD 피카소 CPU가 탑재된 제품이 출시를 하기는 했었지만 뭐 저가형 젠북이다, 뭐 젠북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도 있었고 뭐 보급형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젠북이 친숙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MD가 탑재된 젠북은 그렇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르노아르 CPU가 탑재된 이 제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많은 부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저의 기대에 부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제품 살펴보기 전에 어떤 사양으로 출시가 됐는지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7 4700U가 탑재된 UM433IQ A5059입니다. CPU는 AMD R7 4700U의 메모리는 LPDDR4X 4266MHz 16GB가 듀얼 채널을 구성하고 있고 메모리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GDDR5 2GB의 메모리를 가진 지포스 MX350이 탑재되어 있고요. SSD는 PCI Express 3.0 4배속을 지원하는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 랜 카드는 와이파이 6 규격의 AX200 칩셋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는 sRGB 100%의 밝기 300니트의 14인치 광시야각 패널이 탑재되어 있고 배터리는 50W이고요. 무게는 1.15kg입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16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CPU와 메모리가 한 단계 낮은 모델인 UM433IQ A5066 모델도 있습니다. R5 4500U의 메모리는 LPDDR4X 8GB가 듀얼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스펙은 동일합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96만 9천원입니다. 사양은 보신 것처럼 두 가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R5 4500U의 메모리 8GB인 A5066 제품이 있고요. R7 4700U의 메모리 16GB를 가진 A5059 제품이 있습니다. 두 제품 다 SSD는 PCI Express 3.0 4배속을 지원하는 1TB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확장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최초부터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조금 금액대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예 1TB로 지원을 했고 또 PCI Express 3.0 4배속을 지원하는 거는 1TB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제품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이전에 나왔던 다른 젠북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3kg 정도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1.15kg이죠. 그러니까 뭐 1.2kg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셔도 상당히 좀 가볍게 느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그런 제품이고 여자분들 들고 다니시더라도 별 부담 없이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거고요. 상판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하판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셔도 내부에 키보드 팜레스트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재질 그대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이 터치패드가 제가 숫자키가 나오는 터치패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스펙시트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일반 터치패드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 터치패드지만 이렇게 광폭으로 된 와이드한 그런 스타일의 패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스크린 패드 2.0을 가진 제품이 사이즈가 이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좀 넓은 스타일이 나온 것 같고요. 보시면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키보드에 이제 그 키 프린팅이 좀 바뀌었습니다. 키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고딕체에 가깝다고 볼 수, 쇠고딕이라 그러죠. 얇은 고딕체에 가까운 것 같고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명조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이거랑 비교를 해서 보니까 아 이게 옛날 키보드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 키보드의 프린팅이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바뀌었는데 약간은 좀 이렇게 시원하게 보인다라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이 저도 세팅을 해서 조금 놀랐는 게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 켜보시면 부팅이 상당히 빠릅니다. 보통 뭐 ASUS 로고 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화면이 뜨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부팅이 되죠. 그러면서 아마 이게 SSD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나 이런 게 좀 이제 뭐 바이오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좀 길고, 실제로 부팅이 굉장히 빠른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빠르게 쓸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관 확장 포트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고, 내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순서겠죠. 사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면 상판은 심플한 디자인의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을 보면 열기 편하도록 커팅이 되어 있고요. 후면의 중앙부에는 젠북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옆부분을 보셨을 때는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리프팅이 되는 에르고 리프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확장 포트는 좌측에는 전원 단자, USB 3.2 타입 A, HDMI, USB 3.2 타입 C 포트가 있고요. 타입 C는 PD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와 USB 2.0 A 포트가 있고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상판을 개봉해서 모니터를 보시면 테두리 베젤이 상당히 얇고 아래쪽도 슬림 베젤이 적용되어 있어서 화면의 몰입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키프린팅의 서체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심플한 스타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백라이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약간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살짝 있기는 했습니다. 터치패드도 예전의 젠북들보다는 많이 넓어져서 시원한 스타일로 바뀌었고요. 키보드 위쪽에 크롬 도금 부분의 정중앙에는 이렇게 젠북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제품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뒷판을 제거하면 첫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품이 잘 보이게 SSD의 서멀 패드랑 히트싱크의 필름을 제거하면 이렇게 보이죠. 가운데 보이는 SSD를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죠. 삼성의 PM981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PCI Express 3.0 4배속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읽고 쓰기의 속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 최대 읽기는 3500 정도고요. 쓰기가 2400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메모리는 보시는 것처럼 납땜이 되어 있어서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배터리는 11.5V의 50Wc 제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내부를 보셨을 때 게이밍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내부가 좀 심심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스펙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게이밍이랑 비교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 히트5 같은 경우도 이제 게이밍 제품들이랑 비교하면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스펙에 맞게 열이 뭐 잘 빠지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통풍이 좀 잘 되는 구조로 블로우량이 많아서 빨리 바람을 불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구동을 해봤을 때나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크게 뭐 열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정도 수준이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을 정도였었으니까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나 이런 부분도 뭐 항상 배터리는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무게라든지 제품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적정하게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느끼고요. SSD도 보셨을 때 아래쪽에 합판이 이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멀 패드를 달아서 같이 이제 방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해놓은 것들도, 이게 뭐 나름 이제 좀 이런 부분은 디테일에 신경을 좀 쓴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엔 또 웬만한 제품들은 또 밑에 합판이 알루미늄이면 서멀 패드는 달아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히트싱크 없이도 뭐 SSD의 발열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이 제품의 제일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게 잘 구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게임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는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이게 이 제품은 게임 위주가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또 이게 그래픽 카드가 있고, 또 요즘 노트북 사면 또 그렇잖아요. 뭐 이게 업무만 보고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로 편집만 하고 이러진 않고, 게임도 좀 하고 놀 땐 놀아야 되니까 게임이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게임이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게임을 보기 전에 제품의 성능부터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CPU별 메모리 채널 구성입니다. i7 4700U가 장착된 A5059 모델은 메모리가 16기가니까 당연히 듀얼 채널입니다. 그러면 R5 4500U가 장착된 A5066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모델도 보시다시피 메모리가 8기가로 장착되어 있고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20W의 MX350 칩셋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만 클럭이 약간 낮은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네벤치 R20의 멀티코어 점수를 확인해보면 R5 4500U는 2017점이고요. R7 4700U는 2600점을 기록했습니다. 둘 다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실제로 R5 4500U의 경우 10세대 i5 10300H와 비교할 만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R7 4700U의 경우는 i7 10750H와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의 성능은 상당히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게임은 R5 4500U가 장착된 UM433IQ A5066으로 플레이를 했고요. 게임 옵션에서 해상도는 FHD로 했고 초당 프레임은 사용자 지정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래픽 옵션은 중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옵션 프리셋 값에서 프레임만 풀어주고 테스트를 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플레이 시 순간 최고는 130프레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평균적으로는 90에서 100프레임 사이에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전투가 조금 복잡해지면 80프레임 초반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즐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버워치 이하, 피파나 롤 등은 전혀 불편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게임용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게임도 웬만큼은 또 돌아가야 되고 실제로 게임이 어떤 것들이 구동이 되느냐가 사실 또 성능을 보는 척도가 되기도 하니까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을 때 중간 옵션이었죠. 중간 옵션에서 뭐 한 130에서 제일 낮을 때 한 85프레임 정도 수준까지 나왔으니까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었고 한 3, 40분 이상 게임을 했을 때도 발열도 그리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팬소음 같은 경우에는 한참 풀로 돌아가서 이제 최고 온도 아까 보셨다시피 한 58도 정도 수준 나왔잖아요. 그 정도 나왔을 때는 팬소음이 약간은 있다라고 느끼실 정도인데 뭐 게이밍 제품들처럼 되게 시끄럽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아이들 상태라든지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도서관에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소음은 상당히 조용했고요. 이게 뭐 게임으로 따지면 피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버워치는 구동을 했었고 피파나 아니면 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그냥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때 제가 영상 편집이 가능한지를 꼭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로 돌려봤고요. 아까 그 게임을 하던 영상을 그대로 녹화를 해서 이제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컷 편집을 해봤고 FHD로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게 4K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약간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FHD 기준으로 60프레임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몇 분 정도 테스트가 나왔는지 R5, R7 둘 다 돌려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게임을 녹화했던 영상을 컷 편집을 하면서 밝기와 색감을 조정하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집하면서 전혀 불편한 부분은 없었고요. 프로그램 패널의 프리셋 해상도는 낮추지 않고 최대 해상도로 보면서 작업을 할 때도 아주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영상의 길이를 20분으로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FHD 30프레임의 원본 소스 영상을 FHD 60프레임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R5 4500U의 8기가의 경우는 9분 11초 정도 걸렸고요. R7 4700U의 16기가인 경우에는 7분 59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인코딩 시간이 짧아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인코딩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양이 이제 R5에 8기가고 R7에 16기가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보셔야 되고 또 그만큼의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이런 걸 구동을 해보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막 굉장히 높게 효과를 주지 않는 이상은 웬만큼 잘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FHD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하드웨어의 가속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코딩 시간의 차이가 약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MX350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인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마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컷 편집을 하면서도 제가 60프레임 FHD 60프레임 영상을 그대로 편집을 했었는데 이게 프로그램 패널에서 이제 하프로 안 놓고 전체 사이즈로 다 해상도로 다 올려서 제가 봤을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었고 영상을 층을 한 2개, 3개를 쌓더라도 끊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집할 때 크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단지 좀 불편한 건 아무래도 저는 이제 데스크탑 모니터에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데스크탑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이 좀 화면이 작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불편했지만 휴대용으로 쓰면서 하시기는 굉장히 괜찮은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사실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영상을 FHD로 편집하시는 거면
거의 뭐 자막 넣고 간단하게 뭐 필터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면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를 구동을 하려면 그래도 HCPU가 돼야 되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좀 높아야 되고, 뭐 게이밍 제품으로 돼야 좀 이게 좀 뜨끈뜨끈하게 발열도 놔주고 그래야지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랬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걸로 편집을 하더라도 지금 데스크탑보다는 조금은 느리기는 하겠지만 편집하면서 뭐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제일 큰 장점은 일단은 이제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는 젠북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가성비가 되게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젠북은 이게 프리미엄 라인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가성비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고요. 실제로 이 제품 MX350 들어가 있고 뭐 하니까 게임도 나름 괜찮았고, 이런 뭐 CPU 성능도 괜찮게 나왔고, 무게도 그냥 괜찮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조금은 무난하게 잘 나온 젠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기는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래쪽에 구매 링크는 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이 제품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